대표님, 저 따지러 왔습니다. 뭔데? 아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막 주식이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데 왜 대표님은 자꾸 부동산만 하세요? 사실 부동산이 더 개꿀인데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생각 안 하고 단순 수익률 비교만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주식과 부동산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설명해 줄게. 경매는 꿀팁 경매. 짧게, 주식은 내 돈으로 투자, 레버리지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레버리지는 거의 불가능하고 부동산은 남의 돈,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수익률 중에서 주식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부동산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제가 그냥 시간은 한 사이클로 표시했습니다. 한 사이클당 부동산은 50% 수익이 난다. 그리고 투자금은 그냥 5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주식으로 이제 5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리고 한 사이클이 지나서 100% 수익률이 났다면 1억을 버는 거죠. 그리고 1억에서 한 번 더 100% 수익률이 나면 2억. 이렇게 해서 두 사이클이 돌면 5천만 원은 이제 주식은 2억이 됩니다. 부동산으로는 이제 5천만 원 같이 주식이랑 똑같이 투자할 건데 3억짜리 부동산을 대출 2억 5천을 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났습니다. 주식보다 절반의 수익률 50%를 대입했을 때 4억 5천이 되죠. 근데 여기서 대출은 그대로 2억 5천, 원금도 그대로 5천만 원, 수익만 1억 5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4.5억에서 50% 상승한 6.7억이 되고 6억 7천이 되고 대출 원금은 그대로고 수익만 이제 2억 7천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단리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복리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똑같이 3억 주고 이거 사는 거예요. 뭐 원금 대출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4억 5천은 올랐죠. 올랐으면 다시 추가 대출을 받는 겁니다. 4억 5천에 80%인 3억 6천. 그럼 1억 1천만 원이 추가로 더 생깁니다. 그 1억 1천만 원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동산을 두 개를 동시에 삽니다. 1억 1천이 있으니까 또 투자금 5천만 원을 가지고 두 개를 사는 거죠. 또다시 대출을 받고. 그래서 위에 있는 3억짜리는 한 번, 두 번 50%의 수익률을 얻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해당 부동산 금액은 6억 7천. 그렇다면 수익은, 최종 수익은 3억 1천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대출을 받은 1억 1천 가지고 샀던 두 개의 부동산도 한 번의 사이클을 얻죠. 수익을. 그렇게 되면 한 채당 4억 5천이니까 개당 1억 5천, 두 채니까 3억. 그래서 이렇게 풀로 레버리지를 한번 일으키면 6억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설명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게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는 건 좀 위험하니까 한번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출이 잘 나오는지도 한번 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이 설명의 큰 틀은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얼마나 수익률이 극대화되는지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설명은 여기까지. 두 번째로는 변동성과 안정성입니다.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막 웃다가도 저녁에는 침울해지고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어떤가요? 물론 오름내림이 있지만 그 속도가 훨씬 느리고 묵직하게 움직입니다. 즉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더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금화 속도입니다. 즉 황금성인데 이건 주식이 압승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진 주식을 팔고 싶으면 그냥 스마트폰으로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몇 초 만에 현금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팔려면 집 보러 오는 사람 상대해야지, 계약서 써야지, 보통 몇 달이 걸리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부동산이 아주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통제권을 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회장님 이번 신제품은 이렇게 만드시죠 라고 할 수 있나요? 사실 100%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냥 회사가 잘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내 소유의 집이 낡았으면 직접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가 낮으면 시세에 맞게 올릴 수도 있고, 즉 내 자산의 가치를 내가 직접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엄청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ETF로 적립식 투자를 해서 파이어하는 게 약간 유행인 것 같습니다. ETF 투자는 운용사가 틀에 맞게 운영한 시스템인데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운용사가 해당 ETF 규칙에 맞게 조정하니 정말 편합니다. 하지만 운용 보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1년 평균 비용은 0.5% 내외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돼도 이 금액은 지불해야 됩니다.
반면 부동산 투자는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고 집 수리도 해야 되고 세금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익은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결론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왜 부동산을 택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력한 레버리지와 직접적인 통제권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내 자산을 훨씬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왜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하냐면 부동산 경매는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8억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마이너스 1억 5천이 아닌 플러스 1억 5천에 안전 마진을 깔고 시작하는 투자가 됩니다. 시장이 조금 하락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이나 ETF가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따라가는 투자라면 부동산 경매는 내가 직접 안전 마진도 확보하고 수익을 설계하는 훨씬 더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면 기본 수익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대가는 그 어떤 투자보다도 확실하고 달콤합니다. 경매는 꿀팁 경매. 오늘 영상이 주식과 부동산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더 잘 맞는 투자 방식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팁 경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